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비트가 어제보다 더 빠지면서 오늘 저점 2846달러, 원화로는 2741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은 2018년 고점이었던 2888만 원을 깬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을 했었던 20K에서 21K 구간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에선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은 이더리움 관련 악재와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안 좋지만 투심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이어 멀티플 지수입니다. 이 지수의 공식만 보여드려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메이어 멀티플 지수 공식은 시가 나누기 200일 이동 평균선은 메이어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나눌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낮으면 하락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동 평균선보다 높다면 상승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 위로 너무 큰 이격이 벌어져 있다면 상승의 흐름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대평가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며, 이걸 과매수 상태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어 멀티플 지수의 기준점을 잡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 1과 그리고 숫자 2, 4인데, 메이어 배수가 1보다 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1보다 크면 현재 시장은 상승장의 형태라 해석할 수가 있으며, 반대로 1보다 작으면 하락장의 형태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 말고도 숫자 2, 숫자 4 또한 중요한데, 만약 메이어 배수가 2, 4보다 크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훨씬 위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며, 그렇다는 것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이 됐고 슬슬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메이어 배수가 2, 4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2018년 12월 하락 그리고 2020년 3월 하락장을 보면 상승장 서막의 시작점이 됐던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도 같이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메이어 멀티플 배수에 같이 대입해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구간은 2018년 12월 메이어 멀티플 배수와 근접한 구간의 위치입니다. 2018년도엔 0.51 그리고 지금 현재는 0.52입니다. 거의 같은 지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땐 2018년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수치인 0.51보다 더 낮게 내려가 더 큰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2018년 12월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작년 같은 부장까진 아니더라도 단기 상승장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그 시기가 FOMC 금리 인상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시 리본 지표입니다. 우선 해시 리본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시 리본 지표는 해시 레이트의 30일 평균값과 60일 평균값을 이용합니다. 해시 레이트의 평균값을 알아야 하니 해시 레이트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개념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며 시장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채굴이라고 해서 금이나 구리처럼 실제로 땅을 파내 채굴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 채굴 작업을 진행합니다. 땅을 파낼 때 깊어질수록 더 힘들고 이전보다 더 크고 긴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채굴을 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기존보다 더 큰 컴퓨터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들어간 에너지 값을 수치한 것이 바로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시스템상 채굴을 하면 할수록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게 되고,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빨간색 선이 30일 해시레이트 평균값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60일 해시레이트 평균값 선이라 가정을 했을 경우 30일 해시레이트 선이 60일 해시레이트 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장 단기 즉 30일 동안의 해시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해시 레이트가 꾸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채굴자들은 채굴을 줄인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채굴자들은 지속적인 채굴로 비트코인을 확보하다가 공백이 발생하니 이때 보통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시장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추다 보면 해시 레이트는 줄어들게 되고, 그런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또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채굴자들은 채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시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또한 올라가며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이 줄어들게 되니 다시 상승에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시 리본 지표의 기본 원리라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이어서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해시 레이트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채굴자들이 채굴을 줄이는 단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 해시 리본의 시작점이 나왔습니다. 이 시작점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 나온 시그널입니다. 이 해시 레이트가 줄어드는 단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채굴에 대한 공백을 시장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 채굴자들이 해시 레이트가 빠진 시점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하는 단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해시 리본 지표에서의 바이 시그널입니다. 그 전까진 해시 리본이 등장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최근 그 해시 리본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바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당연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승이라는 접근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있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누가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하락장과 그리고 이 시장이 망한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더 힘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14일부터 15일에 FOMC 그리고 금리 인상 일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 0.5%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보다 큰 폭인 0.75%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0.75% 가능성을 배제하고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방침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번 주 CPI 지수 발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다음 월가에선 0.75%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0.5% 올릴지 아니면 0.75% 올릴지는 파월 의장과 FOMC 멤버들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따른 비트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 매매를 해도 정말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 차트를 보면 그동안 생각했던 지지 라인은 다 깨고 내렸으며 그 낙폭 또한 굉장히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리는 것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선 저는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 직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주봉상 RSI 과매도 구간이며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끝난 다음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풀매수가 아닌 5%, 10%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하고 지금은 알트 매매보다는 비트로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트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알트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락장은 있었고 또 그 하락장이 끝나면 그 다음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승장이 옵니다.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망했는지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만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닌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현재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물타기를 할지 혹은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올 땐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울지 계획을 짜는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매매 전략에 대한 계획 혹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혹은 숫자 5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맞지만 외면하는 순간 다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어려운 시기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다들 투심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